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의사입니다. 흔히 수의사라고 하면 병원에서 비싼 진료비를 받으며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제 능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길이 저에게 맞는지 확신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의학과에서는 단순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의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동물 실험이었습니다. 수의학과 과정에서 동물 실험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부학 수업에서는 이미 희생된 동물들의 장기를 직접 보며 공부해야 했고, 양리학 수업에서는 실험 동물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한 후 반응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동물들이 실험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이 길이 정말 제 길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동물들을 돕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치료법이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버티며 수의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유기견 센터를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유기견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자분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가끔 안부를 주고받거나 따로 연락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중년 여성 봉사자분이 계셨죠. 처음엔 다른 분들과 다를 바 없이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지만 그분은 유독 저를 눈여겨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항상 가벼운 농담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없어요. 어머, 정말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아, 저는 지금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요. 유기견 센터 봉사도 바쁘고 일도 많아서요. 우리 아들이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애예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나면 정말 잘 어울릴 텐데.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봐요. 부담 갖지 말고. 저는 난감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적당히 넘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감사하지만 전 아직 연애 생각이 없어서요. 좋은 분이라도 지금은 만나기가 어렵겠어요. 에이, 너무 단칼에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정말로 아들을 데리고 센터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6.25 센터에서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선생님, 저 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분이 한 청년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죠.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데리고 오셨다니? 그분은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우리 아들이에요. 인사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소개팅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중년 여성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 얻어 타고 가.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그리곤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했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어디까지 가시면 될까요? 집이 강남 쪽인데 가시는 길에 편하신 데까지만 내려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타세요. 그렇게 저는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처음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대화는 금방 풀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봉사 올 때마다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셨거든요. 저도요. 매번 어머니께서 정말 괜찮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데리고 오실 줄이야?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너 봉사 갈 거지? 나랑 같이 가자 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담백했고 상황 자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억지로 꾸며진 소개팅 자리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수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땐 동물 실험이 많아서 고민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유기견 센터를 돌면서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일이 제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시네요.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를 동물들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많이 칭찬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죠.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예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군요. 쉽지 않겠어요. 네, 어렵죠. 하지만 저도 선생님처럼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했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의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만남은 다소 어색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기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차 안에서의 대화는 예상보다 즐거웠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저도 기대가 좀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길래요? 진짜 좋은 분이라고요. 유기견을 돌보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꼭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날의 어색한 만남은 예상외로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죠. 명함을 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때 차 태워다 줬던. 아, 안녕하세요. 연락 주실 줄 몰랐는데 반갑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와 남자는 연인으로 발전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너무도 확신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날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이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죠. 마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었지만 저에겐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을 말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아? 난 확신 있어. 너랑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죠.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믿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너를 믿어. 순간 저는 가슴 한쪽에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그의 말이 그 불길함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너 왜 돈 많이 못 모았어? 뭐? 난 솔직히 네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했지만 수의사잖아. 어느 정도 돈 모아둔 거 아니야?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 그의 말투는 전혀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진지했죠. 그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돈을 잘 벌 거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 직업을 듣고 기대했던 것은 수의사니까 당연히 돈이 많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너 돈 많이 못 모았어? 나는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해 놓았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속물인가? 그런데 자기야, 결혼 얘기하면 이런 건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나 돈 별로 없어. 모아놓은 거 별로 없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 불쾌해. 이제 그만 일어날래. 그의 말은 솔직하다 못해 뻔뻔했습니다. 마치 결혼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저를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확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작은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차이점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죠. 그날의 프로포즈는 결국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애 자체를 다시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믿었다라는 말이 더 이상 제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죠.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나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프로포즈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던 너를 믿어 라는 말은 저를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실망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태도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줄여가면서 천천히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센터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방울을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죠.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알았어. 근처 카페로 가자. 그때 내가 했던 말 너한테 너무 실망스럽게 들렸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냥 너랑 결혼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네 반응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그때 네가 한 말이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말이 결국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한 믿음이었다는 게 느껴졌거든.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기대한 모습을 믿었던 거잖아. 그래, 맞아.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미안해. 너한테 실망을 줬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 단순히 네 직업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2년만 시간을 줘. 그동안 나도 열심히 돈을 모을게. 너한테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게. 저는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너한테 떳떳한 남자가 될 거야. 너랑 평등한 관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민했죠. 이미 마음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지만 아직 그를 향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제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지게 되거든요. 저는 남자와 다시 연애를 이어갔고 그가 했던 말대로 시간을 두고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듯이 바쁘게 움직였고 결혼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어딘가 미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끔씩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결혼 후 살집이나 생활비, 미래 계획 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형편에 맞춰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죠. 돈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저는 그가 현실적인 고민을 넘어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피하려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논의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신 편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작은 감기라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한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바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남자에게도 간단히 말을 했죠. 우리 엄마 좀 아프셔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시골 내려가려고. 아, 그래? 많이 편찮으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서 연락해. 그렇게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핸드폰을 두 개 다 챙겼어야 했는데 실수로 개인용 휴대폰을 두고 업무용 휴대폰만 챙겨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에는 남자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거래처나 병원 관계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하는 번호였기에 그는 저에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이틀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집에 도착한 후 평소처럼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개인용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온갖 알림이 쏟아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의 카톡이었죠.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 너희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 것 같네.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결혼 생각하면 아픈 장모님을 모시는 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야.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결혼하고 나서 네 어머니까지 책임지는 건 솔직히 너무 버거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저는 손가락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명백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장모님 병수발까지 떠안아야 하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된 걸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도망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 장모님까지 책임지는 건 버거울 것 같아. 그는 이미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결혼할 수 있을지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아프면 당연히 함께 걱정하고 도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까봐 가장 먼저 도망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은 다 뭐였을까? 나를 믿고 결혼하겠다며 간절하게 매달렸던 말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온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 청정기 다 놓치게 해놓고 이젠 사람이 아프기까지 하냐? 사람 좋게 봤는데 영 아닌 듯하다. 아들이 너를 만나겠다고 해도 이젠 내가 반대할 거다. 우리 남편 오랫동안 중병 앓다 돌아가셨다.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걸 보는 거 절대 싫다.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도 또다시 중병을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 내가 진작에 개원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아직도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다른 수의사들처럼 돈도 못 벌고 욕심도 없니? 나는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를 원하지. 아픈 엄마 달고 있는 여자는 원치 않는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뻔뻔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 정년기 다 놓치게 해놓고 이 말부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치게 한 게 대체 왜 제 탓인가요? 사람 좋게 봤는데 영 아닌 듯하다. 제가 사람을 이용 가치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할 여자, 자기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여자,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여자. 그게 저였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저는 아픈 엄마를 달고 있는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결정타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를 원하지 아픈 엄마를 달고 있는 여자는 원치 않는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과는 절대 얽혀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그의 어머니, 처음부터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믿어볼까 고민했던 시간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의사니까 돈을 잘 벌겠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겠지. 결혼하면 내가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수의사니까 돈 잘 벌 텐데 왜 개원을 안 하고 욕심 없이 살고 있냐고. 왜 아픈 엄마까지 떠안게 만드냐고.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손익계산이라고. 이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솔직한 속내를 보여줬기에 저는 결혼 전에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전화가 울린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받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든 목소리, 피곤한 톤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야? 뭐가?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냐고. 어, 그래. 미안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 너도 알잖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이제 와서 또 현실 타령.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면서도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랑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내 짐을 떠안고 싶지 않아서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너 혼자면 모르겠는데 네 어머니까지 같이 책임지는 건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참교육을 해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구나. 내 짐을 떠안기 싫구나. 남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덧붙였죠. 내 병원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집도 정리해서 그 돈도 관리해야 하는데, 네가 내 짐을 떠안기 싫어서 그런 거구나.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쏘아 붙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 엄마 감기거든? 뭐? 우리 엄마가 뭐 엄청 아픈 줄 아나 보지?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고맙네. 덕분에 니들 속내를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었잖아? 아휴, 우리 엄만 이런 인간들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려면 안정적이어야 한다면서 병원 개원하라고 코막힌 소리 해댔네. 병원 자리 알아보고 엄마 집 팔아서 현금화해두자고 했거든? 니들 나한테서 돈 빨아먹을 궁리만 했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도망가려고 애를 쓰네?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감기야 이 새끼야. 감기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쳤다고? 아, 아니 그게 됐고 우리 엄마 감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케어 가능하니까 네가 덜어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알았다. 헤어지자. 내가 왜 구질구질하게 너한테 매달리니? 나 그런 여자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왔죠.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실수한 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냥 오해였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왜냐고요? 이미 본색을 드러낸 사람을 다시 믿는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남자의 회오는 점점 애원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 집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춰주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결국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꿈꿨던 방향대로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어머니?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그녀도 저를 마주치기 싫은지 봉사활동도 그만둔 듯 했습니다. 아마 저를 보는 게 부끄러웠겠죠? 아니면 제 개원 소식을 듣고 더더욱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우리 어머니요? 겁나 건강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골골대면 너는 맨날 감기야 하면서 홍삼 달아서 챙겨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고 손익 계산하며 살아봤자 그 끝은 초라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